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수능 시험이 끝난 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위에 꼽힌 게 뭔지 아세요? 성형수술. 땡. 아니에요? 2위가 뭐냐면 다이어트였어요. 아, 1위는 다이어트. 잠자기. 네. 네. 그 그러니까 심정 이해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잠 자는 것, 그 다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비만한, 네. 자기의 신체에 살을 빼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자리에 앉아만 있다 보면 사실 활동량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이 쪄서 고민인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 다이어트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네, 뭘 하든지 간에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건강도 지키면서 예쁘게 살을 뺄 수 있는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학 전문의 안준석 원장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7명이 나는 뚱뚱해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네. 사실상 진짜 비만은 훨씬 수치가 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사장애 이후로 체내 지방이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먹는 양이 쓰는 양보다 훨씬 많아서 남는 양이 몸 안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인 것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 좀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성 얘기인데. 비만이 중성 지방이 얼마나 많으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저 사람은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비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아, 예. 우리 몸의 팔다리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체내 수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체내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네. 체지방률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15에서 18%이면 정상이고요.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봅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피하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20에서 25%이면 정상이고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체질량 지수인데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아 기준이 적합하겠습니다. 18.5에서 22.9가 정상이고요.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막 계산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자신은 어느 정도나 되나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체지방이 예. 얼마나 있냐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누워 자면 소화되는 게 아니라 비만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방에서 보는 비만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회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양 과잉하고 운동 부족이 두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병적인 원인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비만의 병적 원인. 먼저 비만의 병적 원인은 기허, 스트레스, 습담, 어혈로 인해서 결국은 습담이, 즉 지방이 우리 몸 안에 쌓이는 겁니다. 기운이 없으면 신진대사도 잘 안 되고 순환도 안 되니까 습담이 형성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가 뭉치니까 당연히 습담이 형성될 것입니다. 몸 안에 습담이나 어혈이 있어도 기혈의 순환을 방해해서 기존에 있던 습담하고 어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운동 부족, 영양 과잉 외에도 이렇게 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게 되면 살이 비만이 찌는 생길 수 경우, 있다. 예, 비만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몸이 안 좋아서 비만이 된 원인. 살 빼기 위해서는 좀 건강하게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도 빼면서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방에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면서 살 빼는 그 원리는 어떤 겁니까? 네, 먼저 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탕약으로 이런 원인만 제거해줘도 자연스럽게 비만이 치료되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비만 치료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독요법과 탕약요법, 이침, 체지방 분해 코스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해독요법은 간 내의 지방과 노폐물을 없애주어서 체지방을 낮춰주고요. 동시에
장내에 있는 숙별을 제거시켜 주니까 비만 치료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탕약요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탕약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억제돼서 잘못된 식사 습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요. 체내의 지방 흡수와 이런 것들은 억제시키고 지방 배출은 촉진시키니까 체내 지방을 당연히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될 텐데 이럴 때는 기를 보하여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활력이 넘쳐서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이침이나 또 나머지 요법에 대해서는 이따 화면을 통해서 네.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체내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약을 이용해서 그 이상 징후를 좀 해결을 해주고, 네네. 네. 그다음에 입맛을 좀 떨어뜨려서 식사를 좀 덜하게 만들고, 네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력감이 생기니까 그걸 또 그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걸 또 북돋워주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이 처방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흔히 이제 뭐 사상 체질, 그래서 한방에선 그 사람의 체질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체질에 따라서 이 한방 다이어트를 하게 될 텐데, 한방 다이어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방 다이어트는 몸을 해치면서까지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치료의 목적은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무작정 굶거나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하나씩만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단식 중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단식 후에는 그전보다 오히려 살이 더 많이 찌고 또 살이 잘 안 빠지는 요요 그런 현상. 악성 요요 현상을 네. 겪게 되는 겁니다. 네. 주변에서도 이 잘못된 다이어트로 고생하시고 심지어는 뉴스에 그런 보도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 무리하게 했다가 뭐 사망했다는 그런 경우도 최악의 경우 만날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부작용 어느 정도나 위험한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요. 식사를 안 하거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선 바로 비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꼭 생존에 필요한 활동 이외에 나머지 활동들을 안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운이 빠지게 되고요. 또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 피부나 온 전신의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도 안 하게 되고요. 뼈가 약해지니까 무릎 같은 것도 아프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량, 이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의 70%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식사량을 조금만 늘려도 바로 살이 찌게 되고 또 한 번 찐 살이 다시는 안 빠지는 그런 악성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향을 정하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무렇게나 집에서 빼는 그런 다이어트 말고 네. 실제로 이 한방의 처방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이 한방 다이어트 한번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비만인지 아닌지부터 좀 측정을 하게 되겠죠? 네네. 네. 그 장면부터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진맥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오. 진맥을 통해서 오장육부의 허실을 알게 되고요. 병적인 원인이 있는가 그런 것도 살펴봅니다. 지금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요.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음식 습관이나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은 체열 진단과 복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체열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한 체질인지 차가운 체질인지를 알아서 탕약에 응용하게 되고요. 지금은 복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저렇게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는 중안 부위에 압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장을 측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을 이용해서 몸 안에 있는 체수 분량, 근육량, 체지방률을 파악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진료할 것인지도 알게 되고 나중에 또 비만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도 같이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비만도 여부와 각종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희룬 씨가 지금 처음에 진맥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다는 얘기 듣고 스스로 진맥을 하고 계실 때 뭐 느껴지세요? 네. 비만입니까 아닙니까? 맥이 뛰는군요.
예.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 상태를 체크를 그러게요, 하는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일단 비만으로 딱 진단이 됐어요. 네. 예. 그럴 경우는 또 이어서 하게 되는 그 치료 과정이 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는지도 먼저 예. 음식과 생활 습관 등을 조정해서 비만 치료의 기초를 이루고요.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체지방 분해 코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 조절과 운동이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이건 부항 네, 아닌가요? 지금 보면 건부항을 뜨고 있는데요. 네. 저건 물리적인 자극을 복부에 줌으로 인해서 지방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의 엉김이나 고리 같은 것을 쉽게 풀어주는 겁니다. 뜸 지- 아닙니까 저거? 예, 지금은 왕뜸을 하고 있는데요. 어허. 저렇게 온열 자극을 하게 되면 특히 복부가 냉한 경우에는 복부가 따뜻해져서 지방 분해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기 지방 분해침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침을 저렇게 몸 안에 있는 지방 세포에 직접 자입을 해서 여기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해주게 됩니다. 한방의 비만 치료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치료법에 해당되고요. 한 30분 정도 저렇게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 복부에 있는 지방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침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저 장면은 중저주파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몸의 복부나 팔 혹은 허벅지 같은 각 부위의 비만도가 심한 부위에 저런 중저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촉진되고요. 저렇게 분해된 지방을 다시 재합성되지 않게 운동 치료기를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방이 분해된 다음에 2, 3일만 지나면 다시 재합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연소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소된 지방은 지금 저건 수치료기인데요. 저렇게 온몸의 경락을 수치료기로 자극하게 해주면 림프순환이 촉진돼서 몸 안에 있는 연소된 지방의 배설을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배설해서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분해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네. 우리 프로듀서를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저희가 있는데 네. 좀 난리가 났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둥. 그만큼 이제는 남성분들이신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다이어트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을 봤는데 치료도 치료거니와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조절과 운동이라는 게 기본이고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음식 조절, 운동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음식 조절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음식 조절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먼저 밤양은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요. 줄어든 양만큼 나물이나 야채 섭취를 늘려서 섬유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공복감도 없애줍니다.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식사 간격은 꼭 4시간 이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식사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남는 에너지가 생겨서 지방이 축적되니까요. 저녁은 반드시 7시 전에 간단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예. 지방 섭취 방법하고 당 섭취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이나 현미, 등 푸른 생선, 건과류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몸에 아주 이로운 것이니까 아하. 섭취를 해야 됩니다. 호두나 땅콩 같은 것은 껍질을 까자마자 산화되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같은 이유로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것들도 한 병씩만 짜서 바로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육류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가려서 섭취해야 됩니다. 굶거나 굽거나 튀겨 드시지 말고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기름을 쫙 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름이 점점이 박힌 꽃등심 같은 것은 맛은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고요. 통닭 껍질은 아주 지방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이제 또 보시면 네. 트랜스 지방은 아주 나쁘다. 네,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이 가공된 지방이에요. 그래서 한번 흡수되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예. 특히나 단 음식은 몸에 바로 흡수돼서 살로 가니까 또 인슐린 분비도 촉진해서 지방 배출을 억제합니다. 그러니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밥 안에 든 당류 같은 것은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흡수도 늦게 되고요. 또 지방을 배출시키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이 있어서 먹어도 해롭지 않은데 단순당은 바로 흡수되니까
살만 찌게 만드는 겁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뭐 각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좋지 않은 음식들,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음식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이어트 돌입하면요. 가장 먹고 싶고 가장 생각나는 음식들이 바로 나쁜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몸에 나쁜 음식들,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음식들 좀 삼가하시고 네. 음식 운동하셔야죠. 조절하면서 네.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운동이 가장 그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직접 에너지를 소비해서 살도 빼주지만 기초 대사량도 높여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유산소 운동을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빨리 걷는 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빨리 걷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란 우리가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얘기할 때 숨이 찬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운동을 해야만 체온이 올라가서 그때서부터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 적금으로 치면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같아서 쉽게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체온을 올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30분 이상 상당히 힘들 텐데요. 제가 비법을 말씀드리면 네. 먼저 반신욕을 하고 운동을 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반신욕을 한 10분 정도만 해도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면서 체온이 올라가니까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반신욕을 한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한 서너 배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동요법하고 운동, 식이조절을 통해서 4월에서 5월까지 한 달 동안 약 11kg 정도를 감량해서요. 2005년도에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11kg을요? 네네. 두 달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마 생활 태도나 네. 여러 가지 식이 습관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 교정하면서 여러 가지 탕양요법을 쓰니까 금방 효과를 본 경우인데요. 평소 습관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금방 많이 빠지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좀 나름대로의 원장님의 노하우를 배워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신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해동요법을 실시한 다음에요. 예. 하루에 탕약을 4번 복용하면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나물하고 야채 반찬이 많은 그런 한식으로 바꿨고요. 저녁은 도시락을 싸와서 7시 이전에 꼭 먹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참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신욕을 30분간 한 후에 러닝머신을 6.5km 정도 속도로 40분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스트레칭으로 하고요. 특히 집안에 욕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족욕으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용을 삼가하시고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특히 점심시간 같은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산보 같은 걸 하면 운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자투리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막상 실천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겪으신 거니까 뭐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할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싶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주 귀찮고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건강하게 그냥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지 마시고요.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엽기적인 다이어트 비법은요. 네. 끓는 물에 양파를 집어넣고 양파를 끓인대요. 예. 그래서 그 물을 공복 때마다 마신답니다. 예. 그러면 극도로 비위가 상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된다거든요.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알고 있는 걸 좀 알려드릴까요? 만약 네. 운동을 하시게 돼서 헬스클럽 같은 데 등록을 하시게 되면 뭐 사실 외모 갖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강사 선생님이나 옆에서 뛰고 있는 남자를 좀 멋있는 곳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을 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와 내기를 하세요. 만약에 몇 킬로그램 빼는데 성공을 하면 내가 너 미팅 시켜줄게.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면 그걸 위해서라도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게 당근요법이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병행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비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주 건강하고 네. 아름답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안준석 안준석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